평생 모은 전 재산, 작은 아파트 한 채, 그걸 자식에게 넘겨준 날, 내 노후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죄송해요. 고개를 숙인 34 아들. 그 눈물에 마음이 무너져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내 집을 넘겨주고 난 뒤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차가운 방바닥과 밀린 약값뿐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면 왜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지 그 잔인한 현실을 오늘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새벽별을 보며 환경미화원으로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굽어지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도 이 아파트 한 채 보며 버티고 또 버텨왔습니다. 이거면 내 노후는 됐다. 자식에게 짐은 안 되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 실패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고 아들 내외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버지, 집을 증여해 주시면 그걸로 대출받아 일어설게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 아내와 밤새 잠을 못 자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던 날, 바람이 유독 차가웠습니다. 집을 넘겨준 지 딱 1년. 아들의 사업은 결국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담보로 잡힌 내 집은 은행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고 우리 부부의 통장 잔고는 고작 7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매달 나오던 작은 이자마저 아들 벼랑 끝을 막느라 전부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을 쌀이 떨어져 아내는 슈퍼마켓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여보, 내 허리가 너무 아파. 아내는 며칠째 알아누웠지만 병원비 몇천 원이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텼습니다. 불도 켜지 못하는 거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내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못나서 당신을 굶기는구나.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가 이토록 처참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식을 도우려 한 선택이 결국 우리 부부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오랜 고향 후배인 정훈이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은퇴 자산 전문가로 일하는 정훈이는 우리 부부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형님, 이대로는 다 죽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정훈이는 무릎을 꿇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독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집을 지키고 형님 삶을 찾으세요. 그의 단호한 눈빛에서 작은 불씨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의 눈물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아내를 살려야겠다고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정훈이는 다음 날 아침 우리를 데리고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아들의 증여를 취소하고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돌려놓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멈추려면 당장 은행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때 정훈이가 돌파구를 찾아주었습니다. 형님, 주택연금에는 대출 상환용 인출 제도가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신청하되 앞으로 받을 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미리 당겨서 은행 빚을 먼저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연금 실행과 동시에 은행 빚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확약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제야 서슬 펄었던 은행도 경매 절차를 공식적으로 취하해 주었고 내 집은 기적처럼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빚을 다 갚고도 우리 부부 통장에는 매달 150만 원이라는 돈이 꼬박꼬박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검은 봉지에 신선한 고등어와 두부를 담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는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와 따뜻한 두부조림이 올랐습니다. 부족했던 단백질이 채워지자 아내의 푸석했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보건소에서 받아온 큰 물통에 미지근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1시간에 한 컵씩 아내와 함께 물을 마셨습니다. 여보, 물만 잘 마셔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 아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동네 뒷산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지도 숨이 찼지만 하루에 30분씩 매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햇볕을 받으며 걸으니 밤마다 찾아오던 불면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 덕분에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먹고 걷는 일상, 그것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6개월 뒤 우리 부부의 삶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굽었던 허리는 매일 걷기 운동 덕분에 몰라보게 꼿꼿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던 만성 두통이 사라졌고 혈압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식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자 아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기댈 수 없다는 걸 알자 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작은 직장에 취업하여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찾아온 아들은 우리 부부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건강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철들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부모들이 자식의 힘든 모습에 흔들리곤 합니다. 내가 굶더라도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자식도 결국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내 집을 담보로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살, 그것이 나와 자식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밤에는 자식 걱정 내려놓고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면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부모의 사랑입니다.